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헤드라인 두 가지와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지표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월 물가지표가 마음에 든다라고 했는데 어떤 함의가 있었고 저희가 또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좀 뽑아볼 수 있을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수치를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2.8% 근원 PCE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결국은 예상 수준이며 이렇게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라고 우리 시간으로 주말간에 발언을 전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긍정적인 수치만큼 낮아지지는 않았지만은 바라는 수준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2%를 하회하는 것을 기대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은 가끔 또 굴곡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범피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 조금 굴곡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무도 모른다, 자신도 모른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2월 PC 지표를 저희가 좀 더 뜯어놓고 보면요. 저희가 슈퍼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 지수가 상승률을 봤을 때 전월 대비해서 0.18%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1월에 0.66% 대비해서 이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지표였습니다. 앞서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좀 고안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물음을 제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이제 완화되고 있으니까 어떤 투자 전략을 추가적으로 좀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도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는 좀 일단락됐다라고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한 3에서 4% 정도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3% 내외의 미국의 성장률 또 5% 중반 정도의 기준금리가 증시 입장에서 괜찮다라는 인식도 좀 많이 퍼져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파월 발언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요. 결국은 연준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현재의 금융 환경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관의 의견,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에너지 섹터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좀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섹터별 EPS 성장률을 좀 보더라도 2023년에 에너지 섹터 EPS 성장률이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였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 같은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익 역성장이 에너지 섹터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너지 섹터를 추천을 했을까? 좀 더 제가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3가지 정도의 그래도 장점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국제유가의 상승분을 아직까지 에너지가 따라잡지 못했다. 결국은 에너지도 정유주 위주가 되겠고 그러면서 유가에 연동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이겠죠. 그렇지만은 그동안의 유가 상승분을 이 에너지 업종의 주가가 따라잡지 못했다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현금 배당 측면에서 봤을 때 S&P 500 지수 전체를 구성하는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은 우월하다. 이 부분도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이익 역성장이 계속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은 지난 2020년에서 23년도까지의 이 S&P 500 섹터 중에 EPS 시장 전체 성장세의 기여도를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에너지가 21%, 그리고 IT가 18%, 금융이 17%였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높은 이익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또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에너지가 뭐 IT 섹터라든지 시장 전체에 대비해서도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키 맞추기 장세를 좀 대비하시는 분들은 섹터 전략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했던 팔란티어인데요. 주말간에 정부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6% 정도 급락을 했던 팔란티어인데요. 근데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날에 국방정보시스템국 DISA와
전자기 전장관리 솔루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번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한 980만 달러 정도로 이번에 전해졌는데요. 팔란티어는 앞으로 국방 당국 및 그리고 작전 지역 조직과 이제 협업을 해서 뭐 임무 분석을 비롯해서 임무 수행을 위한 방책, 뭐 COS라고 이 군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라든지 또 구동 스키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런 퀘스천 한번 뽑아봤습니다. 팔란티어가 과연 이 AI 수혜주가 맞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라는 종목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정형 데이터에서 필요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또 시각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군사 부문에서 또 활용이 된다는 점도 많이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역시 AI 기술 접목의 핵심인 또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AI 수혜주는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면은 챗GPT가 이제 등장한 후에 군사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니즈가 급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 역시도 민간 부문에서의 또 사업 확장 기대감이 좀 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무려 167%나 상승했던 것도 결국은 AI 모멘텀을 팔란티어 역시 함께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 역시 좀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좀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돈을 벌고는 있습니다. 이익을 소규모로 내고는 있지만요. 내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포워드 PR이 60배에 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성장 주력을 봤을 때 매출 대비한 또 주가 수준 PSR을 보더라도 무려 19배 그리고 내년 말 기준으로도 16배 정도로 좀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 기업, 뭐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또 피어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들은 뭐 한 6배에서 7배, 뭐 8배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고평가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좀 관건이 어디 부분이 될 것이냐? 첫 번째는 결국은 지난해 이제 기대감이 되겠죠. 민간 부문으로의 확장이 얼마나 이제 가시화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같은 밸류에이션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익 전망치가 올라줘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같은 사업 확장 기대감을 반영을 한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줄줄이 좀 이어져야지 결국 이 종목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완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컨센서스를 보면요. 연간 매출과 EPS 역시 한 20% 정도의 상승률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프트웨어 성장주들의 뭐 마지노선 정도라고 여겨지는데 이번에 나온 소식과 같이 계약도 확대가 되고 또 이익 성장세가 가속화가 되는 것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